둘기TV의 둘기입니다. 2020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약식 명칭으로서 그 정식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일시는 7월 31일자가 있었고 9월 29일자가 있었습니다. 해당된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7월 30일 개정 내용의 핵심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신설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 개정 내용은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내용 중에 개정 내용 중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였고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작성하게 되도록 하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여 두 부서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조해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임차 차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어 그와 관련된 내용에 임시 특례를 두고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조문 대비표라고 하여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월 30일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에 대해서는 14조 2에 새로 신설하게 되는데 잠시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조의 2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어떤 내용을 심의하게 되냐면은 보증 금액과 우선 면제에 관한 범위와 기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내부위원으로서 임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외부 위원 전문가에 대해서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7월 31일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부서별 협조 관계를 법률에 명시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표준 계약서 작성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양 부서 간의 협조 관계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방금 신설된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가 있고 기존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신설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설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설치 부서가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L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해가지고 그 설치 부서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번 7월 31일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라고 여기선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부동산원법이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돼서 한국부동산원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으로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22조 또 벌칙 조항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는데 신설된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포함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형법 제 127조, 129조, 132조 등 적용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거는 뇌물수수죄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공무를 보는 어떤 외부 위원들이 벌칙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여기서 제2조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대통령령을 살펴보면은 서울은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6억 9천만 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의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렇게 네 부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 29일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9일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신설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조의 9라고 하여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 임차인은 시행일 2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요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이 그 밖으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시기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연체한 차임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10조의 1항 1호, 10조의 4항 1항 단서, 10조의 8항과 관련한 것은 뭐냐면은 3기의 연체로 인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라든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10조 제1항의 1호는 3기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권을 임대인한테 부여해 준 조문이고 제10조의 4항 1항 단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는 단서에서 배제시키는 연체로 인한 경우에는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10조의 8은 계약 해지에 관한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러한 그 조문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에 대해서는 연체를 보지 않아서 그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임차인의 부담 완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조와 관련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증감 청구의 그 조건이 되는 내용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이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설된 내용 역시 요거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직접 규정을 한 것이고요. 사망을 신설하여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코로나입니다. 대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차임 등이 감액을 된 후에 임대인 1항에 따라 증액을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액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같은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이제 장래의 증액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요. 여기서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 이내입니다. 5%를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20%를 감액을 시켜줬다 하는 경우에 경제적 상황이 다시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다시 증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를 5% 적용을 여기 위에 있는 5% 증액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감액 전 차임액 등에 달할 때까지 즉 20%를 감액했는데 원래대로 이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5% 제한을 받지 않고 20%를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는 관련 조항에 삽입하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으니 여기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9월 29일 일부 개정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연체에 관련된 내용이 기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면제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약본을 주요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가임대차법 개정 내용은 7월 30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돼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을 개정을 할 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9월 29일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임시특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둘기TV 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